졸업한 원래는 90일 나오는데 바로 힘든데 앞으로 인생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도 졸업하고 싶어. 아 너무 부러워요. 제 동기들은 이제 지금 공유 아 이제 수능 치니까? 근데 다 어느 정도 미래가 잡혀 있는데 저는 아직도 ING고. 근데 누나도 약간 잡혀 크긴 있잖아. 크긴 크지. 짧은데 기분이 길죠? 너무 길어요. 수험생활을 1년 더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누나 학교에 와 있구나. 그리고 학교 정말 싫어. 학교 가서 또 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 2단원은 기본적으로 개념은 기초적인 개념은 조정했고요. 이제 기초적인 문제풀이를 좀 나름 탄탄하게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방학 한 2, 3일 동안 빡세게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더 이상 문제 풀 시간이 잘 없을 거야. 학교 다 들어가면. 그리고 오늘은 3단원부터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볼 거야. 생각보다 진도가 좀 많이 늦어졌어. 하지만 되겠습니다. 자, 3단원 한번 체크하고 볼 거고요. 우리가 1단원과 2단원을 봤을 때 2단원은 원자의 세계로 원자에 대해서 봤으면 3단원은 분자의 세계예요. 분자. 자, 그래서 3단원 때 이제 먼저 나오는 게 화학 결합입니다. 결합을 우리가 세 종류를 배워볼 거예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한 개 더 금속 결합. 세 가지를 배워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나머지 좀 더 하겠죠. 구조의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구조로 서로가 결합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볼 내용은 뭐냐면 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판서 위주로보다는 여기 있는 그림 위주로 조금 더 볼 거고요. 오늘은 판서도 중간중간 하겠지만 190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화학 결합. 화학 결합의 성질을 해서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이온 결합, 두 번째 공유, 세 번째 금속 결합. 얘들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요. 첫 번째 나오는 이온 결합입니다. 왼쪽 주기율표의 왼쪽에 중간에 대부분이 금속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일부만 비금속이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금속과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을 한 개씩 뗐어. 자, 얘는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요 앞에 적을게요. 얘는 몇 번입니까? 17번이죠. 처음에는 17번 누구야? 하면 대답을 못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좀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얘들 두 명을 가져갈 건데 자, 얘 전자가 몇 개다? 11번이면 전자 몇 개? 11개다. 그러면 플러스 11 원자 핵과 전자 11개니까 2개, 8개. 한 개 더 채워야지. 한 개. 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얘는 17번이니까 전자 몇 개다? 17개다. 17 플러스 17이 원자 핵과 2개, 8개, 7개인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나트륨과 염소가 원자 상태일 때는 불안정한 상태죠. 아까 껍질이 8개로 가득 차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자가 8개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한 개가 부족하니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이 상태다 보니까 얘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버리는 녀석이 있으면 전자를 얻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얻어야지 안정해지겠네요. 얘는 버려야지 안정해지겠네요. 됐습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금속들은요. 뭐가 되기 쉽다?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한 개 버렸으니까 1뿔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오케이?
한 개 얻었으니까 1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죠. 플러스 11, 원자 핵은 플러스 11, 전자 11개니까 마이너스 11 더하면 0. 플러스 17, 전자 17개니까 마이너스 17 더하면 0.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양수가 되고요. 당연히 마이너스인 전자가 마이너스를 받았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못 나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린 전자가 있으면 얻는 녀석이 있는데 이때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는 전자수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했잖아. 얘가 5개 버리면 얻는 건 5개밖에 못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기초적인 이온 결합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화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염화 나트륨. 얘들은 각각 이온이 만들어진 후에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버렸죠. 그림 그릴게 버려졌다. 구멍 뚫린 거야. 자,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었죠. 여기 얻었으니까 여기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후에 얘는 양,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겨지면서 무슨 결합을 형성한다?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전자 자체를 완전 뺏어서 갔습니다. 완전 이동했습니다. 공유 결합은요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녀석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전자가 완전 이동해서 이온이 만들어진 후에 이온들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인데요.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물에서 소금이 대표적인 요소죠. 소금은 고체 맞지? 소금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요, 맞죠? 크고 작은 게 있어서 고체예요. 이 고체인 소금을 어떻게 물에 넣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온으로 변신! 이온 상태로 둥둥둥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했고요.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온화식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온화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씁니까?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A라는 그냥 알파벳을 내가 대충 적었어. 미지수처럼. 뒤에 있는 거 B라고 할게요. A, B라는 이 화합물은요 이온이 되는 과정 적어봅시다. 앞에 있는 거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이게 맞나? A는 전자 한 개를 버렸구나. B는 전자 한 개를 얻는 친구구나. 이렇게 그랬습니다. 전자 한 개 버렸으니까 B는 한 개밖에 못 먹어. 그래서 서로 각자 한 마리 한 마리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대1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A2B라는 물질이 있다면 얘는 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A는 2개 있다는 뜻이죠. 원소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했죠. A는 2개고 1개란 뜻이지. 그러면 얘는 자기 자신의 개수면서 상대방 전하의 숫자예요. 전자수야. 자기 자신은 몇 개? 2. 상대방 전자는 2.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볼게요. A라는 친구는 전자 한 개를 버렸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게 총 몇 마리 있어? 2마리 있어요. 됐습니까? 자, 얘 B는요. 전자 2개를 얻었다라는 표시죠. 오케이. A는 한 개밖에 못 버려요. B는 2개나 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B 한 개당 A 2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2B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버린 전자의 수랑 얻은 전자의 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 규칙으로 지금 하나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개만 더 해볼게요.
A2, B3예요. 세상에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마음대로 창조할 거야.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마이너스 해놓고 여기 자기 자신 두 개니까 2 상대방 전화 2 이렇게 적어요. B 자기 자신 세 개죠. B가 세 개였으니까 여기 앞에 3 상대방 3 자 조금 더 해볼까요? A 3 B 오 존재하지도 않죠. 자 이거 해볼까요? 앞에 있는 거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해놓고 자기 자신 몇 개? 3개 3 3 B가 5개죠. 자기 자신 몇 개? 5개 5개 됐습니까? 이런 식의 규칙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염화 칼슘입니다. 앞에 있는 거 몇 개? 1개. 뒤에 있는 거 몇 개? 2개.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해놓고 자기 자신의 개수 몇 개? 2개. 상대방 2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잠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 이게 하나예요. CO가 하나가 아니고 CO3가 한 덩어리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예외적인 친구가 있지. 얘는 인프린이고 얘는 이마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따로 알고 있어야지. 여기요. 탄산. 아이도 탄산음료 좀 먹자. 탄산. 항산. 질산. 이건 너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야. 얘가 한 덩어리야. 수소랑 산소죠. 수산화. 수산화. NH3. 암모니아. NH4. 아모늄. 암모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상태로 한번 해봅시다. 얘는 2마, 얘는 2마, 얘는 1마, 1마, 1불. 암모늄 이온, 수산화 이온, 오케이? 질산 이온, 항산 이온, 탄산 이온이에요. 예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안 외워도 알 수가 없어요. 주기율표 쫙 보면요. 어차피 규칙 다 뻔해. 1불, 2불, 3불, 한 칸 띄우고 3만, 2마, 1마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안 외워도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신경 써서 한 번만 봐주세요. 신경 써서 은 뭐예요? 플러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염화은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화식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화학 결합을 딱 봤을 때 얘가 2대 3이다. 이게 뭘 뜻하는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랑 사실 얘들 둘이는 내가 이온을 안 적고 원자만 적었어.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1대 1로 알아야 돼. A 풀이었지? A 이마였지? 그러니까 한 개가 전자 2개 버릴 때 2개 먹으니까 각각 한 개 한 개씩만 있으면 되구나 해서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양이온을 앞에 적고 음이온을 뒤에 적으세요. 앞에는 금속이고 뒤에는 비금속이야.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부터 읽어야지. 산화, 마그네슘.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오케이. 규칙이 다 이렇게 있죠. 요거랑 자 요렇게 줄게요. 어떻게 결합할까? MGF. 그렇지. 얘는 뭐예요? 이뿔이고 이마. 1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해요? MGEFE. 뭔말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을 시키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은근히 조금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온화식을 딱 완성을 했는데 이온식 적으세요. 뭐죠? 이걸 이온식, 이게 이온식이야. 이 전체가 이온화식, 얘가 이온식이야. 생성물의 이온식을 적으시오 하면 이렇게 요렇게 두 마리를 적으면 되겠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인 친구는 어느 극으로 가려고 할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게 쳐다봐서 가끔씩 뚫어지게 쳐다보거든. 우리 수민이가 목이 아프니까 조용하네. 누나가 독차지 않네. 질문은 맞지? 누나가 다 얘기할 수 있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도 한 2주 넘게 가는 것 같아 거의. 거의 3주 됐지 않아? 3주 됐어 그냥 벌써. 방학 다음 주부터 계속 아팠어.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겠다 공부하는데. 방학 내내 이렇게 지금. 근데 저번에 시험 실수 남발 봐봐 해가지고 부모님 놀라지 않았어? 그때 시험지를 주는 게 아니었어. 약간 놀랬겠지. 맞지? 내가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는 우리 애들 너무 잘한다. 우리 애들이 안 좋아지네요.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온결합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결합. 뭐 재밌는 거, 뭐 재밌는 소식 있어요? 웃긴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합시다. 자, 19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 뭐 공유결합 물질, 금속결합이 있는데요. 이온결합 물질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속 플러스 그렇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얘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옆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위 아래로도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 뒤로도 결합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번 8방으로 완전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 한 세트만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한 세트만 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로 뗄 수 없으면 이거 뭐라고 했어? 분자가 아니다. 한 덩어리가 분자라고 했는데 하나를 못 떼니까 얘들은 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양이온은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금속으로 금속과 결합하고 있는 물질 맞지? 이게 이온결합 아니야? 맞지? 금속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금속과 금속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요. 원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 조금 더 정확한 용어고요. 보통 교재에서는 우리가 금속과 누구의 결합이다?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고 적혀 있겠네요. 그럼 얘들 특징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요 상태로 이렇게 넘기세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건데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지 간에 얘들은 서로 전자들에 의해서 전자들의 이동이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결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알고 있죠? 염화나트륨이 있는데요. 얘를 녹일 거야. 상온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잖아. 근데 소금구이 해먹어 봤어요? 새우 소금구이 해먹어 봤어? 그런 거 좋아해요? 정말 신기한 게 소금이 안 녹아. 안 신기했어요?
난 되게 신기했는데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온도에서 소금을 녹지 않아요. 그 두꺼운 소금들이 위에 새우만 있잖아요. 얘는 서로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얘들 사이사이 결합하고 양이온과 음이온과 양이온과 음이온 이 사이 결합을 끊어내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해. 더 큰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들을 끊어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액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끊어집니다. 즉, 녹는 점의 온도는 높은 온도예요. 그럼 얘는 5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엄청 높은 온도에서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죠.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용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여서 만든 이 액체를 용융액이라고 부르죠. 용융액인데요. 그러면 이제 녹였으니까 얘들은 물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물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그냥 녹힌 거야. 액체 상태야. 용융액으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갈 거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하면 전기회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찾으세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플러스? 왼쪽. 왼쪽은 플러스 극, 오른쪽은 마이너스 극. 헷갈리지 않죠? 근데 도선도 결국 원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면서 어떤 물질 가지고 와봐라. 플러스는 원자가 있까 마이너스는 전자가 있겠지. 도선도 똑같겠지. 마이너스는 지가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이동하겠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키면 당연히 플러스로 가려고 하겠지. 지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간다?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즉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전자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전자가 나오면 이 나트륨이 이 전자를 쳐먹어요. 전자가 하나가 버려져 있는 상태잖아. 나트륨 이온이잖아. 전자를 얻어서 여기 나트륨 석출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염화이온이 오는 곳인데요. 전자가 나오는 곳이 있으면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죠. 염화이온이 전자를 버려요. 그리고 염소 기체로서 날아가겠죠. 어머, 뽀글뽀글 됐습니까? 그러면서 어머, 분명히 나는 염화나트륨을 넣었는데 누구랑 누구로 분리되고 있다? 나트륨과 염소 기체로 분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과정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이 실험 과정에서는 전자의 이동이 보이고 있죠. 즉, 이온 결합은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식을요 한 번 더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시면요,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라고 그림이 딱 나와 있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대한 전체 화학 반응식들이 나와져 있어요. 플러스 극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거기는 어떻게 된다?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식을 적었고요. 마이너스 극은요, 전자가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속출되는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요, 밑에 물의 전기 분해예요. 물은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선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과 대표적인 설명과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에서는 전자가 관여한 거를 실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는요, 누가 나온다? 공유 결합이 나옵니다. 공유 결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물을 한번 갖다 놓고 할게요. 자, 물은요. 얘는 플러스 1, 얘는 2 맞잖아. 굳이 엄밀히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려고 하면 얘는요. 지금 몇 번입니까? 수소는 1번이죠. 전자 몇 개? 1개입니다. 자, 산소는요. 몇 번입니까? 8번. 8번이죠. 전자 몇 개? 8개.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겠죠. 됐습니까? 전자 2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수소 2마리를 들고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소 2마리 들고 와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면 수소 입장에서도 어머 바깥에 있는 전자가 가득 찼다. 산소 입장에서도 바깥에 있는 전자가 지금 6개였는데 2개 주고 2개 받은 꼴입니다.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네요.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안정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8이고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 1개니까 플러스 1 원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쌍 한 쌍 공유 전자쌍, 여기는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들은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자. 자, 여기에서 당연히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긴 힘은 얘가 세요 아니면 수소가 세요? 당연히 산소가 셀 수밖에 없죠. 왜? 플러스 8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전자쌍이 살짝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조금 더 쏠려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고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이런 물을 가지고 분해를 할 건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별개로 단순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은 순수한 증류수는 거의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해질을 넣어줄 겁니다. 전해질이라는 친구는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로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여기다 전해질 뿅 넣었어. 그러면 전해질 넣어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고요. 얘들이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전하의 흐름이 바로 전류죠. 전류가 발생했다. 전기 통하게 하려고 이거 분해시키려고 지금 전해질 넣은 거야. 넣어서 이제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꽂아놓고 전기 빵 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물이 분해가 될 겁니다. 분해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매법으로 하나 먼저 설명하고요. 이 조금 더 복잡한 화학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할 건데요. 물 딱 봐봐요. 자, 수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극인지 몰라도 여기 위에 이거 공간, 이게 기체야, 기체. 만들어진 기체야. 이 부피만 비교를 했을 때 어머 얘가 크네. 2대1. 이게 뭐다? 수소 기체야. 얘가 산소 기체야. 됐습니까? 이 2대1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분해시키면 누구의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수소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좀 더 야매법으로 해볼게요. 외우는 방법. 단편적인 내용만. 앞에 있는 거 플러스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니까 자, 뭐 플러스니까 얘는 어디서 모인다? 마이너스 극에서 모인다.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느 극에서 모인다? 플러스 극에서 모인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지만 야매법이에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를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플러스 극, 얘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자는 어디로 간다? G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게 바로 전자의 이동. 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그림 화학식을 한 번 더 보고 따라오도록 해요. 마이너스 극을 보면요. 먼저 물 여기 적혀져 있죠. 사람 개수비를 맞춘 거야. 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자를 얻어서 얘가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수소 기체와 수산화 이온을 만들었습니다. 보입니까? 요거 지금 따라가서 보세요. 마이너스 극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극 이거 보라는 거야. 마이너스 극은요 어떻게 물이 전자가 나오는 곳이죠?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된다? 수소 기체 발생되고요.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수비는 그 이유에 맞췄겠죠? 자 반대로 플러스 극은요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산소로 쪼갈라지고 전자는 들어가고요. 수소 이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곳은 결국 어떻게 된다?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고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곳은 뭐가 있다? 수산화 이온이 있고요. 얘는 수소 이온에서 얘는 뭐다? 산성, 얘는 염기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물이 전기 분해하고 있는 원래 식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공유결합은요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나오고 들어가고 얻고 잃어버리고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었던 이온결합 물질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랑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인 물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화학 반응식은요 오늘 내일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들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192페이지 있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이온결합과 옥택규칙, 공유결합과 옥택규칙. 옥택규칙이 뭡니까? 가장 바깥에 몇 개? 8, 8개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죠. 이렇게 해야지 안정하니까요. 자 넘기시고요. 자 193페이지 193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193페이지 먼저 이온결합 물질의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사진이 살짝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확대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 194페이지입니다. 이온결합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문제풀이도 되는데 정말 1단원은 제일 재밌지 않니? 얘들아? 되게 수식이나 간단한 산수나 계산 이런 걸로 하잖아. 2단원이 제일 재밌는데 2단원? 더 간단한데 간단한데? 중성자랑 양성자만 2단원 또 내가 노잼이잖아. 내용보다 끝나는 느낌이야. 우리는 약간 이제 이과형으로서 계산을 하고 싶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긴 하지 일단은. 자 이제 이온결합. 자 조금 더 곁어요. 이온결합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하나는 양이온이고요. 하나는 음이온이에요. 이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겨지잖아. 그래서 결합한다면서. 그러면 어떤 거리에서 어느 거리에서 결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졸라 멀리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고요. 청력도 발생할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인력. 그리고 여기에는 양이온에는 중간에 원자핵이 있지. 얘도 중간에 뭐가 있어? 그렇지. 양이온 있겠지. 원자핵이 있잖아. 그리고 주변에는 뭐가 있어 또? 전자가 있잖아. 그럼 얘들 사이에서 전자는 전자끼리 맞지? 그리고 원자핵은 원자들끼리 어떻게
반발력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이런 반발력을 밀어내는 힘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좀 더 우세하다고요. 얘들이 점점 가까워질 거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야지. 그 자석이 있는데 자석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커지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져요. 오케이. 그럼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요? 반발력도 커져요. 둘 다 커집니다. 근데 가까워지다 보면 원래 멀리 있었을 때 누가 더 크다 했어? 인력이 커요? 반발력이 더 커요? 인력이 더 크다고 했죠. 근데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얘들이 인력과 반발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요. 적정 거리에서는 누가 똑같아진다?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 생긴다. 그 지점에서 얘들이 정지되겠지. 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둘 다 똑같아. 이때 정지지. 이때 화학결합을 합니다. 그 거리에서 이온결합을 형성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가까워지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더 크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인력, 반발력 둘 다 커진다. 근데 멀리 있을 때는 누가 더 큰 편이다? 인력. 더 가까울 때는 누가 더 크다? 반발력이 더 큰 상태다. 이때 인력과 반발력 같은 지점, 적정 거리에서 얘들은 무슨 결합을 한다? 서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공유 결합은 똑같이 안 그래요? 이 상태에서 얘들이 화학 결합을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 낮은 상태에서 결합을 할 거예요.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결합을 할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각각이 나트륨이 있고요. 염소가 있어. 원자 자체는 좀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하니까 얘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뭐가 될 거야? 이온이 될 거예요. 이온이 되다 보면 얘들은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에너지를 얻고 이온이 될 건데요. 이때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결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들뜬 상태예요. 얘들이 결합을 해버리면 결합을 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시킬 거예요. 이때 내가 필요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의 차이를 보면요. 결합했을 때가 개이득이에요. 오히려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양보다 방출시키는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약간 하이탑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이쁘거든요. 쌤이 하이탑 그림을 굳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다른 교재에는 없어가지고 하이탑을 제가 쌤이 보여줄게요. 이해도가 빨라져서. 봐봐, 너희 같이 봐. 정인아, 머리 돌려봐. 그만 보자. 손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보고 정윤이 거는 선생님 돌려줄게. 우선 그 뒤집어서 먼저 봐. 우리 정윤이. 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 볼게. 14페이지. 이거 보면 돼. 이거 활다책에만 있어. 이 그림. 자, 그림 때문에 나 이거 보는 거거든, 지금. 개념도 좋지만. 나트륨 봐봐. 나트륨 이게 이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지.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얘 이온 만들었어. 이온 만든 상태에서 오히려 얘들이 결합을 해버리면 안정해지지. 그래서 에너지를 그만큼 더 이상으로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47만 킬로 추가하는데. 그렇지. 금방 추가. 그렇지. 그럼 그 차이만큼 어떻게 돼? 차이만큼 에너지가 오히려 이게 방출되는 거지. 지금 봐봐. 그럼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여기 가까이. 와. 지금 나트륨이 얘가 되기 위해서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 내가? 나트륨은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떼는데 필요하댔지. 그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하잖아. 맞지? 이온화 에너지. 맞아? 더 필요하지. 근데 얘는 얼마큼 필요해? 얘도? 그렇지. 얘 넣어주잖아. 맞지? 전자. 근데 그 상태에서 둘이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남아요. 그렇지. 오히려 플러스지. 아, 그럼.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온 결합을 하면서 안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한동력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선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 그림이 저기에도 그림이 있거든? 이 그래프에 있는 그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이게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뭐도 커집니까? 반발력이 커지고요.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커지겠지. 맞죠? 아, 여기서는 인력이 그렇지. 더 인력 웃어야 돼. 커지지. 둘 다 커져. 커지고 있는 거야. 여기가 그럼 절대값이 멈추는 지점이네요 여기가. 여기가 멈춤 지점이야. 커지는데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원자 핵 사이에 있는 핵과 핵 사이 거리가 이 거리야. 지금 그래프 모양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만 그려져 있잖아. 이게 핵 사이의 거리야. 이 그래프 모양에서 보면 핵 사이의 거리인데요. B점 핵 사이인데, 그렇지, 그렇지. B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적정 거리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두 친구가 결합되어 있다. 지금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0이라는 지점이야. 이 0 지점을 봐봐. 이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 아니야. 네. 계속 같다고 착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에너지가 낮은 지점에서 결합을 한다라는 표시인 거고 이거는 그냥 에너지 값이 0이라는 표시야.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낮다. 낮다라는 게 안정되어 있다. 높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이 제일 엄청 중요하고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건 근데 애들이 이걸 헷갈리지. 이게 인력과 반발력이 0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지점이지. 이게 아니고 여기가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야. 이 지점에서 지금 결합을 한다고 했고 요 그림도 나와있죠. 이 지점에서 결합을 하는 거고 이때가 인력과 반발력 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지점에서 결합하고요. 얘가 여러 가지 다른 분자들 그림도 같이 나올 거거든. 그때도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야 돼. 공주도 알죠? 공주 아는 거 또 한 번 더 보지? 우리 정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자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더 낮아요? 예, 나요. 그렇지. 그러면 빨간색이 더 안정적인 결합이야. 그러면 결합력은 빨간색이 더 큰 거야. 더 낮은 상태에서 결합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얘들의 결합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딱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유인력 설명을 하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때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선생님이 승윤이를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지구가 승윤이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두 사이가 어떻게 될수록요? 그래서 가까워질수록요. 이 거리가 짧아질수록
되면요 힘이 커집니다. 이때 우리가 만유인력 공식은 상수 곱하기 어떻게 한다? 각각의 질량에 대해서는 비례하니까 위에 곱해주고요.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었어요. 글씨 너무 이상한데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 있는데 이 결합 힘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보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힘은요. 두 전하량이 중요해. Q1, Q2 해서 두 전하량이 플러스 1과 플러스 2 잠깐만 플러스 1과 플러스 2가 결합하면 이상하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결합하고 있는 힘보다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결합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전하량이 더 셀수록 당연히 결합력은 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례하니까 위에다 적고요. 앞에는 상수죠. 밑에는 뭡니까? 거리 제곱. 거리의 제곱입니다. 두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결합력이 커지니까요. 그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그 만유인력이랑 일부러 내가 일부러 기억시키려고 같이 연계시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결합력이 셀수록요. 더 바닥 상태에서 결합하는 친구가 이 결합력이 더 세지고요. 결합력이 셀수록 얘들 서로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러니까 얘들을 끊어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녹는 점은 높아지는 거예요. 거리에 대해서 비교하면요. 나트륨이 있고요. 위에 있는 음이온이 달라져요. 근데 X의 크기가 작고요. Y의 크기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나트륨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가 이 정도 거리야. 근데 Y랑 결합하게 되면 원자 번호가 더 큰 Y니까 더 크기가 크죠? 더 큰 사이즈랑 결합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결합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둘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이 똑같다면 거리를 비교해서 결합력을 비교를 하고요. 결합력이 더 센 위에 있는 친구가 결합을 더 세게 한다. 아까 그래프 모양에서도 더 아래에서 그려지겠지. 오케이? 결합력이 셀수록 녹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랑 섞어놨는데 웬만하면 플러스 2뿔이랑 1뿔 이 사이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에 전하량인데 더 결합력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여요. 194페이지 밑에 이온 결합 세기는요. 전하량이고 1순위라고 했죠. 이걸 먼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 결합력이 셀수록 당연히 녹는 점이 높다. 이걸 한 번 더 적은 거고요. 다 끝나간다. 뒷페이지 195페이지.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까지는 할 겁니다. 이온 결합의 물질 성질은요. 서로 망치로 때리면요. 결합력이 세 보이지만 딱 충격이 가해졌을 때 오히려 층이 밀려나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스러집니다. 쉽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요. 소금. 물에 잘 녹아요. 그러면 물 분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 수화 형태로 합니다. 수화 형태를 구성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하나 볼게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통한다. 왜? 액체가 되니까요. 됐습니까? 네. 그 그래프입니다. 일정 온도 높이고 더 높게 하니까 일정 온도에서는 어떻게? 녹는 점에 도달하면서 액체로 바뀌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고른다?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수용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 웬만하면 다 이온 결합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만 정리를 했고요. 뒤에는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